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아버입니다. 오늘은 송도에 있는 90평대 펜트하우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공사가 마무리된 현장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철거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인 만큼 시작 단계인 철거 공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는 많은 과정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 그리고 철거 공사를 하면서 또 중점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들은 어떤 점들인지, 특히 누수 공사를 발견하고 체킹하고 그걸 마무리하는데 철거 공사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방법이라던가 중점적으로 어떤 점들을 중요시해야 되는지, 또 레이아웃 변경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또 과정과 공정이 들어가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거실인데요, 거실과 주방이 전반적으로 같이 배치되어 있어서 주방 쪽 레이아웃 변화를 최대한 가져오기 위해서 있는 벽체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철거 과정에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따로 또 아일랜드를 바꾼다던가 전선이나 여러 가지 배치 때문에 다 철거하고 새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거의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여기 거실에는 근데 이런 큰 또 샹들리에가 막상 어울릴 만한 걸 찾기가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펜트하우스 시공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 시공돼 있어서 유일하게 샹들리에는 살리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벽면들은 전부 다 내부 샷시, 벽면에 붙어 있던 소재들 완전히 올 철거해서 공사를 한다는 점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거의 뭐 집을 새로 짓는 듯한 정도의 큰 규모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좀 큰 공사일수록 철거적인 부분부터 전체적인 경험이 충분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나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편에는 확장이 되어 있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로 되어 있지 않는 내부 공간이 아닌 베란다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창문 열림도 적고 여기는 일반 판상형 아파트에 비례해서 거의 실내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통해서 이 넓은 공간을 실내로 재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던 샤시도 철거하고 바닥도 단차가 있는 이유가 그 위쪽은 엑셀이 깔려있는, 난방이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은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또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다 까내고 엑셀, 난방을 연장하고 똑같은 높이로 안전하게 그리고 단열성까지 정확히 확보해서 이렇게 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쪽 공간을 확장을 해서 여기 저희가 설계된 것처럼 내부 공간, 거실과 일체감 있게 완전히 통일성 있게 만들 예정이고요. 이쪽에는 탕비실처럼 베란다로 되어 있던 주방 옆 공간을 팬트리며 보조 주방, 그리고 또 빨래나 이런 전반적인 걸 새롭게 구성하도록 이렇게 레이아웃을 변경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철거가 이루어졌고요. 중간에 있던 벽도 철거하고 여기 있던 보조 주방 철거하고 완전히 새롭게 탄생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공간 보시면 천장이 높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본 높이가 이미 한 2,7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 위에 공간까지 아주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숨은 공간, 남은 공간들이 굉장히 높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걸 높게 다 만든다면 정말 웅장한 모습이 재현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 높이도 높여야 되고 또 난방 효율이라던가 실질적인 내용 고려했을 땐 최대 2,700 정도, 물론 개인주택을 지시거나 또는 펜트하우스에 더 높은 높이도 설정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 설정해서 레벨을 잡아서 적당한 높이로 설정을 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은 근데 천정이 한쪽에만 우물천정이 배치되어 있어서 높지만 완전히 철거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거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공간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시공하시기 전에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방인데요, 전체적으로 물이 새서 저기 위에도 물 젖은 흔적이 있고요. 전에 센트럴파크 1에서 화장실 주변을 방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스며들어서 각 파이프까지 다 녹이 쓴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체에 있는 이 석고보드까지 완전 다 제거를 하고 또 안에 들어있던 단열재까지 싹 제거하고 마루도 지금 다 들떠 있는 상태거든요. 완벽히 다 제거하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 자체를, 이쪽 벽 자체는 아예 철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시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누수에 대해서 뭐 10년이 지나던 뭐 15년이 지나던 집을 전체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 저번에 세논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완벽히 조치해서 얼만큼 제대로 시공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벽면은 완벽히 아예 제거를 해서 새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다 철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곰팡이라던가 물의 누수, 집의 전체적인 그런 걸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사실 호흡적인 부분이나 정말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한번 시공할 때, 철거했을 때 완벽하게 제대로 시공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이곳은 화장실인데요. 이미 석고보드 한 면을, 방수 석고보드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근데도 안쪽에 보시면 곰팡이도 있고 양쪽으로도, 아무래도 10년 이상 된 아파트다 보면은 콘크리트 구조나, 여긴 경량 구조입니다. 경량 구조든 이렇게 물이 침투하고 훼손돼 있다는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이런 점들 특히나 중점적으로 체크하셔서 완벽하게 시공하셔야 된다는 점을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이렇게 석고가 물에 타거나 훼손되는 점들은 좀 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수적인 게 새서 밑에 집에 누수를 야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점들 콘크리트 주택에서도 방수에 대해서 특히나 화장실에서 신경 써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송도의 펜트하우스 90평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철거 공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방수 공사의 중요성이라던가 또 방수는 어떻게 또는 얼만큼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공사에 나가야 된다는 점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또 펜트하우스 또는 아는 뭐 세대도 있겠지만 위에 층고가 얼마냐에 따라 거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들이라던가 레이아웃이 변경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 또는 비용 투자가 된다는 점도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지금 넓은 공간에서 특히 주방, 거실이 아주 멋지게 재탄생하게 될 텐데요. 또한 이런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도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멋지게 변화한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아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